이제 지금 상황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월 1, 200만 원 벌려면 도대체 무슨 제품을 팔아야 되냐? 그런 제품이 바로 이런 제품입니다. 왕초보 분들은 이런 제품을 이제 팔아줘야지 이제 월 1, 2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수셀러들은 아이템 스쿼드 보면 돈 벌 수 있는 키워드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이제 실력이 올라오면 키워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내 실력이 아직 좋지가 않다. 일단은 자개라는 키워드를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단계는 검색 한 달 검색량이랑 6개월 80 매출액.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검색량이 1,000회보다는 높아야 되고 한 1만 회보다는 낮은 게 좋다. 그 다음에 이 탑 80 매출액 기준으로 3천만 원보다는 높아야 되고 한 1억 5천만 원보다는 낮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키워드는 어느 정도 거기에 해당을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 1단계를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2단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를 볼 때는 이제 경쟁사들이 얼마를 벌고 있나, 경쟁사의 수익성을 보는 겁니다. 2단계는 지금 제가 자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상품을 하면 좋긴 한데 내가 몰라도 그냥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제가 자개가 뭔지 모르는데 보니까 이게 전통 공예 그런 거 같아요. 상품을 한번 보면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 기준으로 지금 월 매출액이 한 4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죠. 1등이 40만 원 정도 나오고 2등도 한 4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근데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좋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사가 1등이 한 매출이 월 매출이 한 4, 50만 원 나오면 지금 추석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후발주자로 진입했을 때 유의미한 이제 수익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개라는 키워드는 이제 1단계는 통과했는데 이제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그런 상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게 팜레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팜레스트 이게 제가 1단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검색량이랑 6개월 매출액 이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검색량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범위 정도 안에 있어요. 1000회는 넘고 그 다음에 검색량이 1만 회, 이제 1만 회 근처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6개월 매출액이 제가 왕초보 키워드는 한 3천만 원보다 높아야 되고 1억 5천만 원보다 낮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6개월 매출액이 5억 원이잖아요. 5억 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키워드가 진짜 키워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검색량에 대비해서 매출액이 너무 높잖아요. 이럴 때는 혹시 진짜 키워드가 있나 이걸 확인해 줘야 돼요. 진짜 키워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카테고리가 손목 받침대라는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봅니다. 손목 받침대를 눌러보면 손목 받침대. 이거는 팜레스트가 진짜 키워드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손목 받침대라는 키워드를 들어가 보면 손목 받침대라는 키워드는 검색량이 3,000회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이 6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키워드가 이제 서브 키워드, 가짜 키워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뻥튀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큰 키워드의 서브 키워드이기 때문에 뻥튀기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진짜 메인 키워드를 찾아줘야 되는데 진짜 메인 키워드가 팜레스트인 거예요. 그러면 팜레스트가 메인 키워드인데 검색량에 비해서 지금 매출액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왕초보가 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지금 채팅으로 대부분이 좋은 키워드의 서브 키워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브 키워드더라도 그냥 서브 키워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메인 키워드의 좀 부속으로 존재하는 서브 키워드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서브 키워드 단독으로 조금 존재하는 서브 키워드 이런 느낌인데, 이게 뭐냐면 이 손목 받침대의 경우가 그런 거죠. 이게 왕초보가 진입하면 좋은 키워드.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가 보는 키워드는 작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서브 키워드일 확률이 높은데 너무 이 메인 키워드에 종속이 되어 있으면 이 키워드 내에 메인 키워드 상품들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손목 받침대라는
검색량 3000회짜리 키워드를 보고 들어왔는데 메인 키워드 제품이 1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경쟁자가 사실은 검색량 3000회짜리 키워드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검색량이 1만 회가 넘는 키워드에서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왕초보가 진입해야 하는 곳은 작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작은 시장. 이게 핵심이에요. 작은 시장에 진입하는 게 핵심인데 검색량이 작고 수익성이 작은 곳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해하시면 이 1번, 2번을 파악하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어렵죠. 제가 다음 예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팜레스트는 일단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출액이 너무 커요. 이게 왕초보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지금 유튜브 라이브는 왕초보 대표님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혹시 유료 강의 수강생 분들이시면 조금 참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사믹 식초 이것도 안 되죠. 지금 검색량 1만 회 넘고 6개월 매출액이 그 범위를 벗어나죠. 그래서 조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거 또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면 이런 브랜드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드 제품이 많으면 그 다음 식품이잖아요. 식품이면 우리가 조금 물건을 공수해 오기 쉽지 않다. 우리는 지금 중국 1688 중국의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우리가 물건을 공급받아서 오는 건데 이렇게 식품을 판매해 버리면 저희 방식이랑은 조금 잘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번 키워드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추베개, 이것도 전혀 안 되죠. 경추베개 같은 경우도 지금 검색량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도 기준에 있는 이제 키워드를 알려주셔야 제가 제대로 봐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왕초보 키워드예요. 자, 슈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발레니스타 대표님 저번 주에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슈케이스 같은 키워드가 진짜 왕초보 분들이 하기 좋은 키워드라는 거죠. 자, 검색량 범위 안에 지금 딱 들어와 있죠. 6개월 매출액도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까지인데 조금 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참고만 하는 겁니다. 참고만 했을 때 괜찮아요. 그랬을 때 이제 경쟁사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나. 여기가 2등인 것 같네요. 1, 2등 셀러들을 보면서 이 셀러들의 수익성 반대 월 매출이 한 400만 원이네요. 1등은 한 400만 원이고 2등은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등의 순수익은 대략 마진율 5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등의 순수익은 한 200만 원 언저리 될 것 같고 2등의 순수익은 한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는 월 순수익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슈케이스 같은 키워드를 이제 우리 왕초보 대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원산지가 중국인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산지가 국산인 제품은 우리가 진입할 때도 국산 제품을 가져와 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사가 중국 제품을 팔고 있어야 우리도 이제 꽤 판매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산지가 중국인가를 봐줘야 되는데 여기 상세 페이지 보시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원산지 중국산. 그냥 1등 셀러도 중국산을 팔고 있고 2등 셀러도 중국산을 팔고 있어요. 그럼 3단계까지 다 된 겁니다. 내가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까? 상품 수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왕초보 분들 기준으로 우리가 1등이랑 2등을 이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거를 4번 내가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죠. 내가 사진을 찍고 디자인했을 때 이 경쟁자의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보다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1등 셀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막 엄청 디자인을 잘하거나 그런 거 없죠. 이런 거 사진도 찍는 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검은색 스튜디오 가거나 그런 데서 그냥 가서 찍으면 되는 거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등 셀러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등 셀러도 한번 보면 2등 셀러는 좀 디자인이 돼 있네요. 1등 셀러보다 2등 셀러가 조금 더 디자인이 돼 있는 편인데 2등 셀러도 역시나 사진이 뭐 막 압도적으로 좋고 그런 상세 페이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 사진. 근데 디자인을 좀 잘하네요. 디자이너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을 조금 할 줄 아시는 분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우리 초보 셀러들이 도전을 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큐도 많이 없죠. 그러니까 스큐라는 게 우리가 또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이
상품 가짓수가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2등은 가짓수가 4개 있고요. 1등 같은 경우는 1등은 심지어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 가짓수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등이 상품 종류가 막 2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후발주자로서 그 1등을 이기려면 우리도 거의 20개랑 비슷하게 상품 가짓수를 가져와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낮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 돈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품 가짓수가 2개밖에 안 되면 우리 이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아주 이제 발레니스타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키워드를 공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초보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월 1, 200만 원 벌려면 도대체 무슨 제품을 팔아야 되냐, 그런 제품이 바로 이런 제품입니다. 왕초보 분들은 이런 제품을 이제 팔아줘야지 이제 월 1, 2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1에서 4단계가 다 통과가 됐으면 이 슈케이스를 내가 소싱을 할 수도 있다라는 후보에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가 그래도 한 20개에서 30가지를 우리가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20개에서 30가지를 찾아주고, 그다음 그것들 중에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확률이 제일 높겠다 하는 제품을 우리가 수입을 해오는 겁니다. 이제 부피 때문에 좀 꺼려지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뭐 그렇죠. 이 상품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후보입니다. 후보. 그래서 이런 후보를 많이 찾아주셔야 돼요. 대표님 이거를 직접 판매를 할 건데 이렇게 유튜브에 말해주시면, 이 유튜브에서 제가 라이브 하는 키워드들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가 돼서 그 점을 조금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표님이 직접 판매할 제품을 하나를 까주셨으니까 제가 좀 컨설팅을 해드리면, 이거를 이기려면 디자이너를 써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굳이 디자이너를 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 샐러드 디자이너를 안 썼잖아요. 1등도 디자이너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디자이너를 안 쓰셔도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려면 대표님이 어떤 상품을 가져오셨나가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남성이 많네요. 그러니까 30대 남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략을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걸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싶어도 뭐 상품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슈케이스 기존 판매자가 빅파워몰이 많은데 접근 가능한가요? 초보자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빅파워 셀러들이랑 초보들이 붙기에는 좋지는 않죠. 근데 이게 등급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상품을 보고 썸네일 보고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내가 이 셀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등급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등급은 참고 기준일 뿐입니다. 참고 기준. 이래저래 따지다 보면 상품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우리 쇼핑몰 왕초보 대표님이 고민하는 이제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잘 팔릴 것 같은 키워드가 없어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이거 똑같이 항상 뭐 답변을 드리는 거지만 주변에 있는 보수 셀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해야 할 아이템은 너무 많은데 시간, 돈, 직원이 없다, 이런 말 해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쇼핑몰 할 때 하고 싶은 키워드도 너무 많고 샘플 가져온 것도 너무 많은데 이게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수셀러들은 아이템 스쿼드 보면 돈 벌 수 있는 키워드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이제 실력이 올라오면 키워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내 실력이 아직 좋지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너무 잔인하고 냉정한 말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제 왕초보일 때는 너무 이제 따지지 말고 한번 사입해보고 판매를 무작정 해보자. 그러면
무작정 판매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거기서 판매 실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판매라고 해서 그냥 대충 가져와가지고 대충 업로드해보고 그런 말이 아니라 뭐 한 2주일 동안 아이템 스카우트 보면서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찾았는데 그래도 뭐를 수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소싱 단계에서 고민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봐왔던 키워드 중에 그나마 베스트인 거를 들고 와서 판매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해보는 과정에서 썸네일, 상세 페이지 이런 거 정말 열심히 공들여서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보면 이제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딪히고 실행하는 겁니다.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키워드 찾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아이템 찾고 키워드 찾는 과정은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든 과정이다 라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게 소싱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는 실행을 해야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수입을 하고 판매를 해보고 깨지고 악성 재고도 떠하나 보고 그래야 실력이 오른다는 거 이제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시간이 아직 뭐 30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털 실내화. 지금 보시면 검색량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지금 들어와 있죠. 검색량은 지금 1000에서 1만 사이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매출액 3천만 원보다 높고 1억 5천만 원보다 낮아요. 하지만 털 실내화를 보고 저는 바로 생각을 한 게, 털 실내화라는 키워드가 검색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검색량이 작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털 실내화는 겨울에 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검색량의 차트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겨울에 검색량이 10만 회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계절성 상품이라고 합니다. 특정 계절에만 잘 팔리는. 그래서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왕초보가 도전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절성 상품을 해도는 되는데, 그냥 계절성 상품에도 좀 이게 그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계절성 상품이 최고점이 월 검색량이 한 10만 회가 넘어간다. 그거는 계절성 상품 중에서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 키워드를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는 이 네이버 쇼핑에 들어와서 잘 팔고 있는 경쟁자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잘 팔고 있는 경쟁자, 지금 리뷰가 5,000건 가까이 이제 있는 셀러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이 1등 셀러가 상품 가짓수가 정말 많습니다. 상품 가짓수가 지금 몇 개냐면 6 곱하기 7, 그러니까 상품 가짓수가 40개가 돼요. 상품 가짓수가 40개가 돼버리면 우리가 후발주자로 진입했을 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절성 상품 같은 경우도 월간 검색량이 최대로 됐을 때 얼마나 찍히는가를 보고 경쟁 강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경쟁자를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경쟁자를 보면 이 경쟁자가 얼마나 잘 팔고 있나, 그게 아니면 뭐 상품 가짓수가 얼마나 많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쟁 강도를 대략적으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털 실내화는 이게 왕초보분이 하기에는 너무 조금 어려운 키워드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표님이 아이템 한 개를 소싱했는데요, 1688에서 사진보다 더 잘 찍을 수가 없을 듯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 1688 사진을 사용하면 다른 셀러들도 사용 가능할 건데 썸네일을 어떻게 차별화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이거는 제품에 따라 다른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대표님.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유료 강의 3주차에서 했던 썸네일 퀴즈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수 셀러들을 한번 계속 분석을 해보시면서 대표님이 썸네일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사실 뭐 썸네일을 만들어 달라,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라는 질문이랑 사실 비슷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방법을 이제 대충 잡아드리면, 사진을 못 찍을 것 같고 내가 못 찍고 1688 사진도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디자인을 해야죠. 뭐 망고보드, 미리 캠퍼스 이런 것에서 뭐 눕기를 따고 뭐 색깔을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썸네일 밖에는 유형은 없긴 하죠. 사진을 못 찍으시겠으면. 내가 찾는 키워드에 빅파워가 얼마 있는지 이런 것도 검색 가능한가요? 아니요, 따로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볼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어떤 키워드든 나의 실질 경쟁자는 5명 내거든요. 그래서 나의 실질 경쟁자가 될 셀러들 5명의 수준을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그 키워드의 빅파워가 얼마나 있냐, 몇 명이나 있냐, 이런 포인트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도 그러니까 왕초보 키워드 찾는 법은 여기까지 하고 또 판매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